그러고 보면 설계를 많이 했는데 돈은 그렇게 벌지를 못했어요. 이게 하나 계약하면 한 1년 동안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약값이 더 나오는 게 이제 건설하고는 설계는 이 돈 버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설계에서 돈 번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이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건축 쪽 푸닥거리 해주다가 보면 시간이 그냥 한 1년이 금방 가버리니까 주택 설계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작품을 남긴다는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주택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보면은 다 똑같은 주택 같은데 또 생각보다 이 설계하기에 따라서 이 또 만들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보기가. 그리고 주택 설계 같은 경우는 또 이 경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택 설계 젊은 건축가들은 이제 주택 설계를 하면 뭐 이렇게 조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실질적인 경험이 적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저는 뭐 설계를 꽤 오래 해왔고 건설회사에도 있어보고 공사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하자나 이런 리스크 부분은 바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설계를 하면 아무래도 품질이 좋은 편이죠. 결과가 좋아요. 제가 설계를 하면. 그래도 뭐 건축주들 여전히 아직까지 연락되고 가끔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은 설계를 그렇게 막 하고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중개 플랫폼 뭐 이런 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 거감비까지 줘가면서 설계를 맡기는 시대가 이제 왔고, 그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좀 도움은 될 수 있는데 2, 3천만 원도 별도로 나가고 하니까 이게 현명하게 잘만 건축가를 고르면 품질 관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다 가능한데, 그 돈이면 사실 거실에 이 마루만 하나 바꿔도 한 3, 400만 원이면 좋은 마루로 바꿀 수가 있는데 한 2, 3천만 원 중개 비용으로 나가거나 뭐 관리 비용으로 나가면 그 자체도 로스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계비는 막 후려치시고 공사비는 잘 못 깎으시고 뭐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설계가 제일 중요한데 완전히 기초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이 설계비가 싼 이유가 아무래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쁘기는 조금 한데 이게 세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주택은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사는 공간이 되고 또 이게 공사할 때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도 중요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집을 팔아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만 만족된다고 그냥 지어놓으면 나중에 안 팔리면 그것처럼 또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주택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 집 한번 제대로 짓고 사는 게 얼마나 또 대단하긴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탁 돌아서서 매년 이렇게 가보면 이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내 손으로 내 집을 짓고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이제 2층 집에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집인데 천창도 있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 집에 살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강한 편인데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 자체가 힘들죠. 뭐 노인네들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집들은 얼마나 건강한 집이 많은데 설계하기에 따라서 건강해지는 집도 있어요. 건강해지는 집 이렇게 하고 보면 주택이 과거에는 공간만 만들어지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좀 건강을 보조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되지 않았나. 그런 또 설계적인 거나 뭐 건강적 기술적인 게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 설계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강화도 이 주택도 엄청 싸게 졌거든요. 이거 저 중화동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비는 좀 싸게 하고 조금 감각적으로 설계를 하면 아무래도 주변 집들하고 비교가 좀 되기 때문에 집은 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런 느낌으로 똑같은 집에 살 것 같으면 뭐 아파트에 사는 게 최고죠. 뭐 근데 닭장 같잖아요. 삶이 좀 닭장 같은 공간에서 살면 좋을까요? 평생? 저도 제 집을 설계하고 살고는 싶은데 저는 나중에 크게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건축가 르꼬르비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말년에 오두막처럼 한 4평 하우스라고 돼 있어서 제가 거기를 프랑스 남부에 있는데 제가 다녀왔는데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재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 갑니다. 저는 이제 그대로 갔다 왔어요. 저는 건축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다 보고 왔는데 그 사는 공간 가보면 정말 필요한 공간만 딱 있어요. 이렇게 그 옆에 또 그 오두막 옆에는 또 한 2평짜리 또 설계하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뭐 멀지 않은 곳에 친구 집이 큰 대저택이 있기 때문에 르꼬르비제도 아마 그 작은 집에서 그래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싶긴
어쨌든 주택 자체는 아무튼 행복하기 위해서 짓는 집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노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좋거든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주택,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택이나 이런 게 아닐까. 이 도시에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 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간감 이런 것들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 두뇌 발전에도 좋거든요, 주택이. 어떤 그런 다양한 효과. 이 집도 이 다락은 자녀방인데 엄청 좋아합니다. 뭐 저 친구들 막 개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놀고 위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의도했던 부분들이 저렇게 잘 반영돼서 건축주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이제 제가 작년까지 건축탐구 집에 이제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좀 한계가 있었어요. 사실은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빠른 얘기만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한계가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집은 장단점은 있지만 장단점을 경험하다 보면 좋은 점들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모아놔도 좋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공사비도 주택도 뭐 알차게 하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좋은 집 살 수 있고, 아니면 돈 있으면 더 좋게 살아야죠. 뭐 제 친구 집은 롯데 시그니엘에 있는데 거기 재료 자체들이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집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집들은 자재 자체가 완전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재를 쓸 때 필요한 공간은 좋은 거 좀 쓰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코나 이거 외단열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처음에는 깨끗해서 이쁜데 나중에 되면 때가 타고 그러면 관리를 못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집 지어놓고 밖에 외벽 청소하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거의 없지. 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싼 자재를 쓰면 어쩔 수 없이 그 수명이 도래하기 때문에 주택 할 때는 꼭 잘 해서 질리지 않고 때 안 타고 비 안 새고 따뜻하고 그런 집이 좋죠. 사실 패시브 하우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한 달에 전기세 10만원 아끼려고 3천만 원짜리 단열재를 쓸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고는 뭐 하면 집이 일단 간지가 나잖아요. 뽀대가 우리 집 패시브 하우스야 뭐 이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건 별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그렇게까지 해서 짓고 사는 거는 좀 조금 더 어리석지 않나. 돈은 제대로 쓸 때 써야 된다. 그런 게 참 중요하죠. 돈이야 뭐 여기저기 뭐 다 쓰면 좋지만 뭐 다 그런가요? 싱크대도 뭐 3억짜리도 있고 뭐 더 비싼 것도 제가 설계를 해봤고 막 그런데 그 다 맞게 해야 돼요, 예산에. 주택이 주는 행복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해가 강하고 이제 볕이 강한 시대, 이제 온난화 시대가 왔을 때는 설계 기술도 조금씩 변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분은 이제 설계 기술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커튼홀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나 이 주택에서 유리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빛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면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면적은 일단 뭐 잘 뽑아야 되겠죠. 면적을 잡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에너지나 직사광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설계도. 그래서 단순히 짓고 사는 것보다는 좀 개성 있게, 이왕이면 같은 돈 들여서 남들보다 좀 멋있고 독특하게 지어서 사는 게 집을 짓는 목적인데, 뭐 지어놨는데 옆집보다 후줄근하고 돈은 많이 들였는데 표도 안 나고 뭐 그러면은 누가 좋겠어요, 집 지어서 사는 거.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이왕이면은 남들보다 싸게 줬고, 야, 난 너보다 더 적게 들었어. 그렇지만 집은 더 비싸 보이고, 이런 게 사실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또 일반 건물 얘기하면 그렇지만 주택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뭐 상가나 이런 경우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지속성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신축이 좋지만, 안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잘 쓸 수도 있는 법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얼마 전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이번 정권에서 그걸 조금 안 해줘갖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성화 하면은 좋은 방법들이 또 많은데, 제가 지금 어디 전라남도 어디 구례에 제가 하나 양성화 해준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많이 상대를 해봐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 설계 기술적으로는 제가 정보력은 꽤 됩니다. 그러나 뭐 여기서 뭐 다 풀기는 그렇고, 어쨌든 뭐 상담을 주신 분들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저의 클라이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계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주택은 아무튼 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더 작은 집들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세대 구성원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집이라도 좀 뭔가 개성 있고 그런 집들이 좀 돼야지 않을까. 그래야 임대도 잘 되고, 뭐 내가 살다가 또 팔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또 병원 가까운 데 갈 수도 있고 그때 뭐 집을 팔아야 될 때 집을 또 제값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택은 참 행복한 공간이다. 저 주택 설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 부러워요, 솔직히. 나도 짓고 하나 짓고 살아야 되는데 뭐 쉽지가 않네. 요즘 건축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집 이쁘게 지어놓고 건축주들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가서 보면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건설 인구도 일이 없어가지고 인건비가 뭐 거의 막 반값 되기도 하고 인건비가 또 생각보다 또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자재는 모르겠는데 자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재는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좋은 시기 오겠죠.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막 한 달씩 콩 볶듯이 하지 마시고 보통 한 6개월씩 잡고 하셔야 돼요. 충분히 디자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에 건설회사도 많이 알아보고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데 또 금액도 적절하고 그런 데서 하시면 좋죠. 아무튼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송 어디 중개회사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그런 데보다 제가 훨씬 싸니까 그 돈 줄 것 같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중개회사 같은 데 가면 2, 3천만 원 관리비 들어가요, 별도로. 그 돈 설계비를 좀 잘 챙겨주시면 내가 이쁘게 잘해줄 텐데 공사까지 관리까지. 근데 저는 뭐 일단 설계를 하면 디자인 감리를 다 합니다. 일단 감리자가 따로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건설회사한테 맡겨놓으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이 마무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건축은 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묻지방, 뭐 모서리, 뭐 엣지 부분, 뭐 재료, 뭐 마감, 컬러, 뭐 이런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게 디자인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좀 핸들링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그런 토탈 서비스를 받아야지 제대로 되는 거지 뭐. 저기 지방에 가니까 그 설계비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주택 할아버지들 뭐 지방에. 근데 거기는 이제 설계 자체가 아니고 그려진 한 10대장 되는 도면 하나 가지고 와서 살짝살짝 수정해가지고 허가만 맡아주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택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고민도 많이. 이렇게 장 담그듯이 설계를 끝없이 이렇게 보고 검토하고 계속 크리틱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보고 문제가 없는지 뭐 이렇게 여기 물이 셀지 여기 얼지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무형의 물건처럼 집을 상대하고 뭐 이거 이렇게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축주도 지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임대를 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올려봤는데 가급적이면 요즘 뭐 홍보를 이런 식으로 좀 해볼까 싶어요. 이렇게 오픈 채톡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영상을 좀 틀어보고 저는 또 일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댓글이 달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은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할 수 있을 때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택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